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과 한국의 다른 점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그때 언급했던 것들 제외하고 또 다른 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점들이 아니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관련이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숙소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필리핀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좀 벌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바퀴벌레에 대해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바퀴벌레는 어디에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가 없는 숙소는 없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갖고 뭐 사람이 있는데 바퀴벌레가 막 튀어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만약에 바퀴벌레를 보게 된다고 해도 뭐 죽어있는 바퀴벌레 뭐 그 정도? 아니면은 뭐 운이 없으면 바퀴벌레를 보시겠죠. 아무튼 바퀴벌레를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호텔 리뷰 같은 거 보셨을 때 뭐 바퀴벌레가 나온다 아니면 바퀴벌레가 없었다 뭐 요런 거를 크게 뭐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 귀여운데, 어떤 호텔 리뷰를 봤는데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 이런 리뷰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뭐 다른 호텔 리뷰를 봤는데 바퀴벌레가 없었다 뭐 이렇게 리뷰를 썼다고 해서 그거 한두 개 보고 바퀴벌레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렇게 뭐 단정 짓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퀴벌레가 있다고 리뷰를 하신 분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고, 바퀴벌레가 없었다고 리뷰를 쓰신 분은 운이 좋았던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리뷰에 막 진짜 어떤 호텔에서 뭐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막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많다면은 뭐 그게 좀 믿을만 하겠지만은, 아무튼 리뷰 한두 개 갖고 뭐 그렇게 호텔을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레 또 뭐가 있죠? 모기가 숲이라든가 뭐 바다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면은 도시에서는 모기를 숙소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히 방이 뭐 고층이라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모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필리핀에는 댕기라든가 뭐 이렇게 모기를 매개로 한 그런 감염병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경우에는 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레는 아닌데 조그만 도마뱀 있잖아요. 걔네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걔네들은 사실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긴 데다가 걔네들이 막 모기도 잡아먹고 뭐 그런 착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백날 말씀드려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항상 싫어하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걔네들도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좀 피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발코니가 없는 숙소에 묵으시면은 그래도 걔네들을 안 만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걔네들이 너무 싫다 생각하시면은 발코니가 없는 숙소에 묵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 정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 수돗물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 헤드 뭐 이런 것도 챙기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샤워기 필터 이런 거 챙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솔직히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아예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돗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수돗물을 막 벌컥벌컥 드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숙소에서 컵라면을 끓여 드신다 하셨을 때 수돗물로 끓이시면 안 되고 그 생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끓여 드시기를 뭐 권장을 드립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석회질이라는 게 뭐 끓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끓여서라도 드시면 안 되고 생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숙소랑 관련된 게 또 뭐가 있을까? 그 보증금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보증금이 필요가 없죠? 아마 없나? 확실히 모르겠네. 아무튼 필리핀 호텔에서는 보증금을 이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걸어 놓고 이제 체크아웃 할 때 이제 돌려받는 거죠. 그거는 뭐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하시면은 좀 단점이 이제 체크아웃 하고 보통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 이제 현금을 돌려받으면 그 현금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카드로 이제 보증금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놀러 다니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리핀은 좀 돌아다니실 때 뭐 선크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글라스 이런 걸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게 저희도 지방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걸 텐데 그래도 뭐 뻔한 얘기지만 제 경험담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필리핀에 지금 뭐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르거든요. 선크림을 안 바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10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갖고 늙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노화가 좀 빨리 옵니다. 막 피부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리고 뭐지? 그 피부암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제가 점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들 보면은 되게 약간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막 그런 흑색종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도시에서는 남자들도 양산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외선 많이 피하시고 선글라스도 저도 막 눈도 정말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선글라스도 항상 끼시고 제가 이거를 또 자외선이 강하다고 어떻게 해서 느꼈냐 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진짜 더운 날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여름도 진짜 좋아하고 바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살기 전에 일본에 살았었는데 일본에서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더 이상 까매질 수가 없을 정도까지 진짜 새까맣게 완전히 이렇게 타 있는 상태였는데 필리핀 처음 왔을 때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녔는데 진짜 더 이상 탈 게 없는 상태였는데도 얼굴 껍데기가 뺏겨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제 제가 그 전까지 진짜 뭔 짓을 해도 얼굴에 껍데기가 뺏겨진 적이 없는데 여기 자외선이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선크림 그리고 뭐 모자, 선글라스, 뭐 양산 이런 거 항상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식당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당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벨은 없습니다. 벨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야 되고 뭐 조그만 식당에서는 그냥 소리 내서 부르면 되고 좀 식당이 너무 크고 뭐 이제 종업원들이 다 되게 바빠 보인다 이럴 때는 그냥 뭐 조용히 손 들고 있으면은 종업원이 그걸 보고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진짜 저도 모르게 약간 좀 헷갈렸던 게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계산할 거라고 계산서 달라고 그랬는데 저기 카운터 가서 계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깜빡했는데 아무튼 필리핀에서는 카운터에 가서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산서를 달라고 해갖고 그 밥 먹은 테이블 그 자리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느릿느릿한 그런 가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서 달라는데도 굉장히 느리고 또 돈을 냈는데 거스름돈 주는데도 굉장히 느리고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한테는 진짜 너무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막 진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격이 진짜 급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바쁜 일정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식사를 마치기 전에 계산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속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흡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 앞에도 지금 흡연하지 말라고 저기 얼마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저런 저 판넬이 하나 붙었네요 지금.
흡연이 필리핀이 금연법이 진짜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뭐 동네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좀 이게 좀 느슨한 동네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뭐 자유롭게 흡연할 수도 있고, 엄격한 동네들은 뭐 진짜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흡연을 아예 못하는 수준으로 흡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네요, 진짜. 왜냐면은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엄격한 동네,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전자담배, 베이프를 피고, 또 약간 뭐 어중간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치껏 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눈치껏 피는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도 흡연을 하시다가 걸려갖고 벌금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치껏 피더라도 너무 외국인처럼 보이면은 현지인들이 다 피고 있더라도 외국인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흡연도 그렇고 저기 뭐 무단횡단 같은 것도 현지인들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했는데 현지인들은 안 잡히고 외국인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알아서들 조심히 피시든가 아니면은 참으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앞에도 지금 담배 피지 말라고 저 초록색으로 붙어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렇게 텅텅 빈 벌판에서도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게, 술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흡연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곳에서 그냥 마음껏 피시고 길거리에서는 그냥 자제를 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침 뱉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침 뱉는 게 거의 우리나라 사람밖에는 침 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흡연하면서 이제 침 뱉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흡연을 하다가 막 길바닥에 침 뱉고 막 하시면은 분명히 좀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게 굉장히 좀 낯선 일이기 때문에, 와, 저 사람 뭐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좀 더 그런 거는 재떨이에 이제 침 뱉는 분들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흡연이랑 뭐 침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한 막 20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인 것 같습니다. 흡연하면서 침 뱉는 거는. 재떨이가 우리나라가 요새 실내 흡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재떨이가 우리나라는 이제 재떨이가 있고 그 위에 휴지가 있고 물을 좀 뿌려 놓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드라이한 그냥 재떨이 그 자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침을 뱉으면은 진짜 딱 그거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뭐 물론 가래침도 막 뱉고 하지만은 그런 거 뭐라 하지, 여기 재떨이에 물이 없다 보니까 담배를 끄면서 이제 침을 이제 뱉으시는 거죠. 담배를 끄기 위해서.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거를 재떨이에 뭐 침을 뱉어서 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잘 비벼서 끄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진짜 얘기가 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술에 관련된 얘기만 좀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술이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처럼 술을 아무 데서나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공원 같은 데 가서도 치맥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술집, 이제 뭐 술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제외하고는 술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인들이 어떻게 마신다고 해서 외국인이 따라서 마시면은 외국인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알면서도 드실 분은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은 모르고 막 드시다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진짜 딱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맥주 한잔 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야외에서는. 그리고 또 요새 그 담배뿐만 아니고 술도 좀 엄격해졌거든요, 예전보다. 그래갖고 필리핀도 밤 몇 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늦은 밤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안 팝니다. 그걸 막 잠궈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 하듯이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너무 늦은 밤에는 술을 사시고 싶으시면은 사실 수가 없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밤에 뭐 술을 드셔야겠다 하시면은 술집에 가서 드시든가, 아니면은 좀 숙소에서 드시려면은 미리 좀 술을 사놓든가, 아니면 뭐 미니바를 이용하든가 하셔야겠죠. 그리고 술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약간 계산할 때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술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할 때 좀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술집에서는 보통 거스름돈을 줄 때 좀 거스름돈을 다 동전으로 바꿔서 주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름돈을 잔뜩 이제 동전으로 주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팁으로 좀 남기고 가라, 요 뜻인 거죠. 근데 요거는 뭐 굳이 남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찮다 싶으면은 그냥 팁으로 좀 남겨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동전이고 다 챙길래 하면은 다 챙기셔도 됩니다. 팁은 뭐 굳이 의무적으로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술집들이 또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는 무슨 라이브 하는 술집들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술집들, 동네들 이런 데에서 라이브 하는 그런 술집들이 많지는 않은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하는 술집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필리핀에 오셨으면은 술 한잔 할 때 좀 색다른 느낌을 느낄 겸 한번 라이브 하는 술집은 가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또 필리핀이 원래 또 그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노래 잘하는 그런 나라로 유명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밴드에도 굉장히 또 진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집에서 술 드실 때 라이브 하는 술집도 한 번쯤은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